김용의 법정 반격, 유동규와 그 진실 게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김만배가 위험 부담 때문에 20억을 제공할 것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바로 보시죠. 어제 김용 전 부원장의 세 번째 공판. 유동규, 2020년 봄 김만배에게 대선 경선 자금 20억을 요구했다. 그런데 김만배가 대선 전에 잘못 걸리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20억 주기를 거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경선 자금 요구 시점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20년 봄에 정진상이 아까 봤던 그 20억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용 전 부원장 측은 그때 당시는 이재명의 대법 판결을 기다리느라 공직선거법이잖아요. 경선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 무렵에 요청한 게 맞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에 충분히 유리하게 판결 잘 될 거라고 믿고 준비했었다. 김만배가 쌍방울을 통해 대법관에 로비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정진상이 김만배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종의 법정 공방, 법정에서의 3차 공방, 김용 쪽과 유동규 쪽의 설전,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아니 2020년 봄이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 생명이 좀 끝날 수도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20억을 요구하겠냐. 그게 말이 되냐라는 취지의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유동규 전 부장은 아니 무슨 소리냐. 알면서 그러지 않냐. 대법원 판결 전이었지만 그거 어차피 우리 쪽으로 잘 될 거라고 알고 있지 않았냐. 김만배가 로비하지 않았냐. 라는 반격, 창과 방패의 대결 같기도 하고 네네. 창과 창의 대결 같기도 하고 어쨌든 판사님은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네. 일단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대법원 판결이 이 시점에서 그 20억 요구한 것과는 큰 상관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배당금이 언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 3월부터 배당금이 지급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김만배가 2019년, 2020년 동안에 돈을 얼마를 갖다 받아갔느냐 차용금 형태로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화동인 1호에서 이제 배당금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차용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간 돈이 473억이에요. 그 다음에 그 김만배가 그 2020년 2월달에 최모 부회장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에 그 사람한테 20억을 갖다가 쏴줘요. 제가 봤을 때 비밀이 있겠습니까? 다 그때까지는 아주 철저한 의형제들이었는데 아니 큰형이 막 그 돈 많이 받아가지고 20억 뭐 쌍방울한테 무슨 최모 부회장한테 돈 보내주고 막 이런 걸 갖다 보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견물생심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왜 최 부장한테만 20억 쏴줘? 나한테도 우리한테도 20억 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되고 그다음 또 6월 달에는 무슨 그 30억도 투자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김만배 씨가 2020년부터 돈을 갖다 막 풀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동규나 이제 그 일당들이 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받아가지고 뭐 일정 정도 이제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 2020년에 7월달에 유죄가 확정이 돼가지고 못 나오게 되면 못 나오더라도 기존에 약속했던 돈이 있으니까 그것 야금야금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다음 이제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일단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돈에 민감했던 분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예 맞게 거절을 갖다가 했겠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내가 이 돈 가지고 쓸 때도 많고 그 다음에 돈 주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김만배 씨는 간을 봤던 거고 유동규 씨는 어쨌든 돈이 필요하고 이제 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양쪽이 하는 얘기가 다 일리가 있거든요.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아니 지금 대선을 나가냐 못 나가냐 판인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 확정되면 못 나간다. 어떻게 20억을 요구하냐. 이것도 말이 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반박도 말이 돼요.
아이 김만배가 대법관 로비하고 있어서 우리 잘 될 줄 알고 있었지 않냐라는 건데 만약에 지금 유동규 말이 사실이라면 실제 김만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대법원의 무죄 네. 생방송 중 토론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건 무죄로 본다라는 어떤 선례잖아요. 그 과정이 사실은 대장동 일당이 김만배를 통해서 로비로 이끌어낸 판결 아니냐라는 논란이 다시 불붙을 수도 있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재판거래 의혹이 좀 하루빨리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2020년 봄에 야 우리가 2심에서 당선무효용 받고 지금 대법원 가 있는 판결 나오기도 전인데 어떻게 대선을 운운을 하며 20억 달라고 할 수 있겠어? 이게 김용 부원장 측의 지금 반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2020년 봄은 어떠냐면 근데 제가 그 김만배 씨의 권순일 대법관실 방문 일자 요것을 제가 대법원에서 받아냈는데요. 전주의 의원실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보면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2019년에 그러니까 그 2심 판결이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많이 드나들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3월하고 4월에는 집중적으로 권순일 대법관실을 드나들 때예요.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7월에도 물론 드나들었지만 그 전에 이미 2020년 3월, 4월에 몇 차례 지금 드나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의심을 받게 충분하냐. 이때 벌써 그러면 권순일 대법관실을 드나들면서 이 이재명 당시 지사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결국은 파기환송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부 정보 내지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받았을 수 있는 이러한 시기인 거예요. 이 거래 그 권순일 대법관실을 출입한 그 기록을 보면 물론 김만배 그렇기 씨는 때문에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이발소 갔다 이렇게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유명하기도 것을 했었어요. 그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저희 의원실에서 보면 1시간 반,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권순일 대법관실에 머무르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출입증을 받고 반환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렇게 이발만 하기엔 시간이 좀 길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간 김에 이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법관실을 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3월, 4월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이 지금 김용 부원장 사건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출입 시점을 봤을 때는 2020년 봄에 우리가 대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계만 가지고 봐서 그 유동규의 진술이 말이 안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남성의 경우에는 김영주 의원님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발이 걸리진 않죠. 파마를 하면 그렇게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커트만 하면 뭐 한 30분? 고급 헤어 살롱에 가서 3, 예. 4만 원짜리 무슨 거기 갔다 그러면 무슨 머리도 좀 더 뭐 두피 마사지도 하고 예를 들어서 샴푸도 좀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기가 만약에 이발소가 있다 그러면 국회나 대법원에 있는 이발소가 그런 고급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그냥 저도 그냥 블루컷 같은데 남성 전용 이발소 가면 10분이면 깎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자기 스스로 머리를 뭐 감아주는 데도 있고 하지만 길어봤자 30분이죠. 길어봤자 30분이다. 예. 그렇게 물론 뭐 사람들이 거기가 엄청나게 복잡한 데라서 많이 줄 서서 기다렸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을 보고 시간이 좀 짬이 나서 머리가 길어서 머리를 깎을 수는 있겠으나 머리를 깎기 위해서 갔다. 그거는 좀 과하다 그렇게 봅니다.